오늘은 마이크로비트로 사과잡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설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 게임의 이름은 사과잡기입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이 게임은 위에서부터 사과가 하나씩 떨어져 내리면 밑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 떨어져 내리는 사과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게임입니다. 사과는 위쪽에서 나타나는데 랜덤한 위치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플레이어는 아래에서 좌우로 이동하며 이 사과들을 잡게 됩니다. 만약에 사과를 잡지 못하면 플레이어의 목숨이 깎이고요. 만약에 사과를 잡으면 점수를 얻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마이크로비트로 이걸 구현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사과가 떨어져 내리고 이걸 플레이어가 캐치하게 되면 점수가 나고요. 2점이 났죠. 자, 이번에는 안 잡아 볼게요. 이러면 목숨이 깎입니다. 2개. 자, 이거는 점수가 난 거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얘도 점수가 난 거고, 이번엔 일부러 못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목숨이 3개로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목숨 3개가 전부 다 깎여서 게임 오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점수가 몇 점 났었죠? 그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스코어는 4점 났네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게임이 시작되는 이런 형태의 게임이 사과잡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과잡기 게임을 만들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게임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 지식들을 다지고 넘어가고자 해요. 자, 일단은 스프라이트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프라이트가 뭐냐면 게임에 필요한 요소,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크래치나 엔트리와 같은 블록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보셨다면 스크래치에서는 이 고양이로 대표되는 이게 바로 스프라이트죠. 엔트리에서는 이 엔트리봇으로 대표되는 얘가 바로 스프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프라이트에 코딩을 위한 블록들을 하나하나씩 쌓아서 스프라이트가 동작하도록 하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한 대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객체들, 게임에 필요한, 게임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조작을 하기 위한 객체들을 스프라이트라고 불러요. 사실 엔트리에서는 이걸 스프라이트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이런 스프라이트 개념이 있는데 마이크로비트에는 이런 캐릭터를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마이크로비트 판에 있는 LED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과가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플레이어가 좌우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스프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스프라이트와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이렇게 2개가 아까 있었던 거죠. 다음 개념은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던가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들 이런 걸 만들어 보면서 이미 접해봤을 개념일 텐데요. 변수의 정확한 뜻은 변하는 수 또는 변하는 값을 넣는 공간입니다. 이때까지는 선생님이 제비뽑기통이라고 표현을 해왔던 그것이 바로 변수입니다. 보통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하고 이 변수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이걸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잡기 게임에서는 이제 사과 스프라이트와 플레이어 스프라이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스프라이트들의 위치를 지정해줄 통이 필요해요.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계속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값을 넣을 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과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는 사과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넣게 될 거고요. 플레이어 통에는 이제 플레이어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넣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게임을 코딩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개념은 좌표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앞에서 사과라는 그 변수 안에 사과가 변해가는 위치를 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좌표 개념이에요. 좌표는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보이시는 이 왼쪽에 이분이 만든 개념인데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이 철학자로 많이 알고 계실 데카르트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천장을 딱 봤더니 요런 파리가 한 마리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장의 무늬가 이런 바둑판의 무늬였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파리를 멍하게 보다가 데카르트는 문득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파리의 위치를 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통찰을 얻게 되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천장의 무늬가 이제 바둑판인데 이 바둑판의 특정 위치를 0점으로 잡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0으로 잡을 수 있다면 가로축이라는 것과 세로축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얘의 위치를 표현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앉아 있었던 이 파리의 위치를 봅시다. 아까는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설정되지 않은 그냥 바둑판 무늬였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특정 부분에 가로축과 세로축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여기를 0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파리가 지금 앉아있는 위치는 여기 0점으로부터 가로로 하나, 둘, 세 칸 있는 이쪽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쵸? 자, 세로축으로는 위로 하나, 둘, 세 칸 된 이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는 이제 가로축으로 3칸, 세로축으로 3칸의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가로축을 x로 표현하고 세로축을 y로 표현을 해서 x는 3, y는 3, x3, y3의 위치에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파리가 이제 기어서 뭐 이런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파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걸까요? 여기가 0점이니까 여기 0점에서부터 가로로 한 칸, 세로로 한 칸이 되는 이 위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는 1, 그러니까 가로축 1, y도 1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좌표의 개념을 활용해요. 그런데 마이크로비트에서는 0점을 왼쪽 아래로 잡지 않고 여기 왼쪽 위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0이 여긴 거죠. 왼쪽 위에 있는 얘가 이제 0인 거예요.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이크로비트에 만약에 이 위치에 뭔가 스프라이트를 넣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걸 XY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X로는 3, Y 3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 X3, Y3의 위치에 스프라이트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스프라이트를 여기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좌표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네, 여기 0점으로부터 한 칸, 두 칸. 그러면 x가 2, y는 여기 0점으로부터 바로 0점 위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x는 2, y는 0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주의하실 점이 여기 시작점이 1이 아니라 0이라는 점, 0에서부터 1, 2, 3, 4 아래로도 1, 2, 3, 4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여러분이 잡고 싶은 곳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제 모두 본 거예요. 이걸 활용하시면 사과잡기 게임을 어떻게 만들면 될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과잡기 게임을 설계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사과잡기 게임을 만들려면 사과와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를 생성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사과는 가장 위쪽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야 하고 사과가 나타나는 위치는 랜덤하게 설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과가 한 위치에서만 떨어지면 이 게임이 너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사과 스프라이트는 위쪽에서 생성되되 랜덤한 위치에서 나타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어 스프라이트입니다. 플레이어 스프라이트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야겠죠. 아까 게임 화면을 봤을 때 이 플레이어가 초기에 가장 아래쪽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안에도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프라이트를 모두 생성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과는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플레이어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사과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사과는 스프라이트가 생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래로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과들이 점점 밑에 쌓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다음에는 사과를 삭제시켜줘야 합니다. 삭제가 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사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는 마이크로비트에 있는 A 버튼과 B 버튼을 이용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누르면 왼쪽으로, B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봐요. 여기까지 하면 사과와 플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이 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가 만약에 사과와 만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네, 접촉을 했다는 것의 뜻은 플레이어가 사과를 잡았다는 거죠. 사과를 잡으면 점수가 올라야겠죠. 그리고 플레이어와 접촉한 사과는 사라져야 할 겁니다. 만약에 사과와 플레이어가 만나지 못했어요. 사과가 끝까지 떨어질 때까지 플레이어를 만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사과와 플레이어가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플레이어가 사과를 잡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목숨이 깎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과는 삭제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목숨을 깎으려면
점수는 괜찮아요. 0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목숨을 깎으려면 초기에 목숨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초기에 주어지는 목숨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도 설계를 해볼게요. 선생님은 목숨을 3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사과를 3번 다 잡지 못해서 목숨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네, 게임 오버가 되어야겠죠. 게임 오버가 되면 이제 그 게임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게임을 다시 하고 싶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목숨이 다 깎이면 게임 오버가 된다. 이걸 적어주고, 만약에 게임을 다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설정해 줍시다. 게임이 재개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플레이어가 동작하는 버튼을 A 버튼 그리고 B 버튼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거는 이제 이거를 동시에 누르는 걸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과잡기 게임을 만들기 위한 대략적인 설계는 모두 끝난 것 같은데 아마 만들어 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사과잡기 게임을 만들기 위한 설계까지만 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설계안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사과잡기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설계안을 보면서 직접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